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환입니다. 얼마 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구하셔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제 160여 개의 동영상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토지개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봤을 때도 이 개발보다 더 가성비 있는 개발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관광농원 또 야영장에 좀 붐이 많이 일었는데 지금은 숲속 야영장이나 제가 다음 편에 또 강의를 할 숲 경영 체험님에 대한 꾸준히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숲속 야영장은 말 그대로 숲속에 야영 시설을 갖추어서 일반인들이 피톤치드의 어떤 느낌도 받고 힐링의 느낌을 받으시라고 산림청에서 우리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 돈 되는 포인트를 세 가지를 팩트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 야영장이나 아니면 관광 농원에 비교했을 때 승인권자가 야영장이나 관광농원은 시장이나 군수지만 우리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처리 기한은 일반 허가보다는 조금 길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용역사가 바로 또 관할 도에 가서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의 산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 도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고, 이 관련법은 우리 법제처에 검색하시면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세부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 기준도 제가 보면은 야영장이나 관광농원처럼 시설 기준도 안전시설, 체험시설 등 여러가지 시설들이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숲속 야영장이라고 하면은 산림욕장의 일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뭐 치유의 숲이라든가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의 같은 시설로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타당성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당성 평가에서 점수 이하로 나오면 또 개발이 힘든데 총점은 75점이 만점으로 돼가지고 이 타당성 평가 통과가 돼야지 된다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군의 산지과에서 산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점수를 포인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허가 면적인데, 숲속 야영장은 허가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1,500평, 면적으로 따지면 5,000제곱미터 이하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허가 면적의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제곱미터 요즘엔 평을 못 써죠. 만제곱미터 이하로 개발할 때는 형질 변경 면적은 30% 이하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0%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만제곱 이하로 했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숲속 야영장을 1000제곱미터를 숲속 야영장을 조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 이하니까 곱하기 0.3을 하면 2700제곱미터만 형질 변경이 된다라고 이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면적이 만 제곱미터 넘어가고 또 5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또 10%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왜 1,500평 정도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관광농원이나 야영장이나 숲속 야영장을 할지라도 우리가 5,000제곱미터 넘어가면 이제 사전재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받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면적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평균 경사도라든가 표고 분소도 이런 기준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1500제곱미터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가 면적의 기준은 아직 그 개발 부서라든가 뭐 산지 부서 이외에 그 협의 의제가 되는 개발 부서의 담당 공무원도 아직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는 부분인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다음 편에 강의를 하겠지만 숲 경영 체험님, 지금 6월 11일 날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숲 경영 체험님과 숲속 야영장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휴게 음식점만 가능합니다. 휴게 음식점으로 가능하고, 숲 경영 체험님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둘 다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관광농원이나 야영장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용도 지역, 그러니까 야영장이든 관광농원이든 숲속 야영장이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좀 나와집니다. 일반 야영장 같은 경우나 관광농원 같은 경우. 하지만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휴게 음식점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숲속 야영장이라고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로 숲속 야영장은 임업인 자격 조건이 되어 줘야 된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임업용 산지에서 국한돼 가지고 사업이 됐지만, 우리 이제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임업용 산지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공익용 산지에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공익용 산지에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숲속 야영장 개발을 여건이면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인용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이 기준 1에 지금까지 이 숲속 야영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은 국가사업이나 국방사업 같은 경우만 우리 공인용 산지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공인용 산지에는 철탑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나 국방사업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만 우리 공인용 산지에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인용 산지에 접근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숲속 야영장을 공인용 산지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림청에서 임업인을 위한 많이 배려를 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인용 산지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준보전 산지에 비해서 공인용 산지는 평당 매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공인용 산지, 준보전 산지, 야영장, 관광농원이 됐든 우리가 대지와 건축과의 관계에 의해서 도로폭은 최소한 4m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실무에서 우리 개발 담당자, 산지 담당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기준만 보면 되지만, 개발 담당자가 이 기준, 또 건축과 담당자가 이 도로폭 기준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폭은 4m 이상은 되어줘야 된다는 게 모든 시군의 담당자의 실무 지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포장 4m는 되지만 비포장 도로라든가 아니면 4m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행 도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공인용 산지는 보전 산지입니다. 보전 산지. 산지는 크게 이제 보전과 준보전 산지 나누는데, 보전 산지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됩니다. 이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상 지목이 도로이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두 번째
번째 면적에 대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1500평 정도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사전제라든가 환경성 영향 검토서라든가 아니면 자연경관 영향 심의 아니면 문화재 지표 조사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추가로 용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평 이상 뭐 예를 들어 1600평 한다고 200~300평 더 한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배로 더 쓰는 것보다는 그 돈을 좀 줄이고 가성비 있게 1500평 이하로 하면은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이 줄일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현실적으로 1500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4가지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께서 숲속 야영장 꼭 한번 그 자격이 조금 되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숲 경영 체험님에 대해서 이 산림청에서 또 6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숲 경영 체험님의 핵심 사항과 아직까지는 숲 경영 체험님이 대한민국의 시행 이게 허가 난 그 케이스는 없는데 이 나기 전에 제가 또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는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여러분들 휴가철이라도 꼭 한번 보시고 인터넷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은 지났지만 날씨가 또 갑자기 또 급하게 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모기가 이거 너무 많네 이거. 이거 뭐 습해가지고 모기가 장난 아니네 이거.